미국 CNN이 대서특필한 주한미군 가족의 한국 귀화 사연이 화제인데요. 주한미군 가족이 미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인으로 살려고 결심한 충격적인 이유가 무엇일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멜라니 존슨, 아니 이제는 박민경이라고 불러주세요. 어떻게 플로리다에서 태어난 쿠박의 미국인인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는지 우리 가족의 7년간의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남편 브라이언이 부산 해군기지로 2년 파병 명령을 받았을 때 저는 솔직히 절망했습니다. 해군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브라이언은 제7함대 지원 임무를 맡게 되었죠. 저희에게 한국은 너무나 먼 나라였어요. 12살 소피아는 캘리포니아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어 일주일 내내 울었고 9살 마테오는 리틀리그 야구팀을 떠나야 한다며 화를 냈죠. 4살 배기 루나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비행기 타는 걸 신나해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을 잊을 수 없어요. 3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고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 안내방송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KTX를 타러 가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이 모두 한쪽으로 서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질서정연한 모습이었죠. KTX 안에서 브라이언과 저는 서로 손을 꽉 잡았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아이들은 신기했지만 저희는 불안했습니다. 2년만 버티자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해군기지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 아저씨가 부산 사투리로 말을 걸었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미국 사람이가? 부산은 처음이제? 자갈치 시장은 가봤나? 거기 회가 끝내준다 아이가. 통역 앱을 켜서야 겨우 대화할 수 있었어요. 기사 아저씨는 우리가 군인 가족이라는 걸 알고는 요금을 깎아주시며 국방의 의무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하셨는데 나중에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죠. 부산 해군기지의 가족 숙소는 생각보다 넓고 쾌적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기지 밖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한글로 쓰여 있었고 사람들이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특히 금발의 소피아와 빨간 머리의 마테오를 보면 다들 와, 인형 같다. 라고 감탄했죠. 제가 플로리다에서 10년간 일했던 간호사 자격증이 한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브라이언은 기지에서 매일 늦게까지 근무했고 저는 낯선 도시에서 새아이와 함께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계산대에서 포인트 카드가 있냐고 물었는데 못 알아듣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뒤에 줄 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루나가 울기 시작했죠.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영어로 도와주었는데 알고 보니 부산대 영문과 학생이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미국 교환학생 갔을 때 똑같았어요. 한국 생활 힘드시죠?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그녀가 건넨 명함에는 김지원 부산국제교류자원봉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었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위로받았어요. 6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9월의 어느 날 소피아가 한국 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돌아와서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문을 열고 들어간 저에게 딸이 울며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여기서 투명인간 같아요. 한국 아이들은 내가 뭘 말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나도 그들이 뭘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점심시간에 김치를 못 먹는다고 했더니 다들 이상하게 봤어요. 한 아이는 김치도 못 먹으면서 어떻게 한국에 사냐고 했어요. 그날 밤 브라이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족을 위해 조기 귀국을 신청해야 하는 게 아닌가 고민했죠. 그런데 다음날 의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저희를 보고 다가오셨어요. 김영숙 아주머니였습니다. 60대 중반의 아주머니는 서툰 영어로 말을 걸어오셨어요. 미국 사람? 아이들 있어요? 우리 집 와요. 김치 가르쳐 줄게요.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김아주머니 댁을 방문했어요. 아주머니 댁은 전형적인 한국 아파트였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 따뜻한 온돌 바닥이 발을 감쌌습니다. 거실에는 큰 TV가 있었고 트로트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부엌은 각종 양념과 장독대에서 가져온 된장, 고추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앉아요, 앉아. 커피? 아니면 차?
김 아주머니는 보리차를 내오시며 과자를 한가득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김치 담그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치는 과학이에요. 온도, 소금 농도, 젓갈 다 중요해요. 한국 사람 영혼의 음식.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며 김 아주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세 아이를 키웠다는 것, 큰아들이 뉴욕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타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다는 것. 그날 만든 김치를 집에 가져왔는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맛있다고 했어요. 특히 마테오가 엄마 이거 치즈 피자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모두가 웃었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저를 동네 주부 모임에 데려가셨어요. 남천동 엄마들이라는 모임이었는데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다들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미국에서 오셨어요? 우리 애도 영어 좀 가르쳐 주세요. 김치 담그기 배우러 오셨다고요? 대단하세요. 박정희 씨는 마테오가 태권도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는 즉시 나섰어요. 우리 아들이 다니는 태권도장 관장님이 미국 유학 다녀오셨어요. 영어도 잘하시고 외국인 제자들도 많아요. 마테오 데려가 보세요. 첫 달은 제가 낼게요. 우리 아들 영어과외 대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수진 씨는 소피아 이야기를 듣고는 눈을 반짝였어요. K-팝 좋아한다고요? 우리 딸이 댄스 학원 다니는데 거기 외국인 학생들도 많아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한국 생활이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테오는 태권도장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신이 났어요. 엄마, 관장님이 제 한국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테오래요. 큰 물결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차렷, 경례를 영어로 가르쳐달라고 하셨어요. 소피아도 변했습니다. K-팝 댄스 학원에서 한국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고 특히 하늘이라는 친구와 절친이 되었어요. 엄마, 하늘이가 BTS 콘서트 갈 건데 같이 가자고 해요. 그리고 한국어도 가르쳐준대요. 막내 루나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어요. 한국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루나는 언어 천재예요. 벌써 한국 노래를 다 외웠어요.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어느 날 루나가 엄마 깎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모두 박수를 쳤죠. 2019년 봄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날 우리는 해운대 벚꽃 축제에 갔습니다. 달맞이 고개를 따라 늘어선 벚꽃 터널을 걸으며 소피아가 말했어요. 엄마, 한국 정말 예뻐요.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캘리포니아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마테오는 태권도장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며 떡볶이와 순대를 먹었고 루나는 솜사탕을 들고 엄마, 나 행복해. 라고 외쳤습니다. 그날 저녁 광안리 해변에서 버스킹 공연을 봤어요. 한 청년이 기타를 치며 봄날을 부르는데 소피아가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잘한다. 라고 격려해 주었죠. 공연이 끝나고 청년이 소피아에게 말했어요.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한국 좋아하세요? 소피아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정말 좋아요. 이제 여기가 제 집 같아요. 2019년 여름 브라이언이 한미 사이버 보안 협력 프로젝트에 깊이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 가족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산 기지에서만 근무했지만 프로젝트가 확대되면서 서울, 판교, 대전의 여러 기관과 협업하게 되었죠. 멜라니, 오늘 삼성연구소에 갔는데 정말 놀랐어. 반도체 생산 시설이 무균실보다 깨끗하고 엔지니어들의 수준이 MIT 출신들과 맞먹어. 그리고 5G 네트워크 속도가 미국의 10배야. 지하철에서도 4K 영상을 끊김없이 볼 수 있다니까? 브라이언은 특히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에 감탄했어요. 미국에서는 프로젝트 하나 승인받는데 몇 달 걸리는데 여기서는 일주일 만에 결정하고 실행해. 그리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데도 다들 열정적이야.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자부심이 대단해. 저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루나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는데 접수부터 진료, 처방까지 30분 만에 끝났고 비용은 5,000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응급실 한 번 가면 $1,000가 나오는데 말이죠.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시고 약국에서도 약 먹는 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심지어 해열제를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여름 휴가로 경주를 다녀왔는데 천년 고도의 풍경에 압도되었습니다. 불국사에서 가이드가 영어로 설명해 주었는데 신라시대의 건축 기술이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1300년 전의 지진에도 견디는 건축물을 만들었다니. 한국인들의 DNA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마테오가 석굴암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어요. 엄마, 이거 진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신기해요. 미국 역사 시간에 자랑할 거예요. 미국은 200년인데 한국은 5000년이래요. 가을이 되자 브라이언의 근무 연장 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2년 파병이었지만 프로젝트가 확대되면서 1년 연장 제안을 받은 거예요. 상부에서 내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미국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솔직히 나도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해보고 싶어. 놀랍게도 아이들이 먼저 한국에 더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K-팝 댄스팀의 리더가 되었고 첫 공연을 앞두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팀이 부산 청소년 댄스 대회에 나가요. 제가 센터예요. 지금 미국 가면 팀원들을 배신하는 거예요. 마테오는 태권도 빨간띠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관장님이 제가 소질 있다고 하셨어요. 내년에 검은띠 따면 보조 사범시켜 주신대요. 그리고 지훈이랑 약속했어요. 같이 국기원 가기로요. 심지어 5살이 된 루나는 한국 어린이집 졸업식에서 아리랑을 부르기로 되어 있었어요. 루나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안 가요. 결국 우리는 1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 몰랐죠. 2020년 1월 설날을 앞두고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남의 일 같았는데 2월이 되자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 우리 미국으로 대피해야 하는 거 아니야? 타국에서 팬데믹을 맞는다니.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2월 말 대구에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났을 때도 한국은 도시를 봉쇄하지 않았어요. 대신 혁신적인 방법들을 도입했죠. 3월 어느 날 우리도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부산시가 설치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였어요. 차 안에서 창문만 내리고 검사를 받는 모습이 SF 영화 같았죠. 와, 이게 진짜 10분 만에 끝나네요? 미국 친구가 LA에서 검사 받으려고 사흘을 기다렸다는데 다음날 아침 카카오톡으로 결과가 왔습니다. 음성이라는 2글자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미국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루 만에 결과를 알려준다고? 그것도 문자로. 우리는 여기 병원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어. 너희가 더 안전한 것 같아. K방역의 진가는 일상생활에서 더 빛났어요. 마스크 대란이 있었지만 정부가 신속하게 공적 마스크 오부제를 도입했습니다. 월요일은 16년생, 화요일은 27년생.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니까 혼란이 없네요. 약국에 줄을 서면서 이웃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모두가 차분했고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었고 마스크를 더 달라고 떼쓰는 사람도 없었죠. 우리 모두 힘들지만 함께 이겨내요. 라고 격려해주는 약사님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온라인 수업 전환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IT 인프라 덕분에 단 일주일 만에 완벽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었어요. 엄마, 한국 선생님들 대단해요. 줌으로 수업하는데 진짜 교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EBS 강의도 무료로 볼 수 있대요. 김영숙 아주머니는 이 시기에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어요. 매주 반찬을 만들어 문 앞에 놓고 가셨고 마스크가 떨어지면 본인 것을 나눠주셨죠. 애기 엄마 힘들지?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한국 사람들은 어려울 때 더 뭉쳐. 너희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4월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놀랍게도 우리 같은 장기 체류 외국인도 받을 수 있었어요. 4인 가족 100만 원이라니. 한국 정부가 외국인도 차별하지 않는구나. 이 돈으로 동네 식당에서 테이크아웃을 시켜 먹으며 소상공인을 도왔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감동해서 반찬을 더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국 분들도 우리 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해요. 우리 모두 한국에 사는 식구잖아요. 5월이 되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CNN에서 K방역을 극찬하는 뉴스를 보며 브라이언이 말했어요. 한국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어. 민주주의를 지키면서도 바이러스를 통제하다니. 정말 대단한 나라야. 이 시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으며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2021년 봄 브라이언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정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미연합사이버보안센터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가 된 거예요. 부산을 떠나는 날 정이 많이 들었던 이웃들이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김영숙 아주머니는 김치를 한 통 가득 담아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평택 가서도 잘 지내. 명절에는 부산 와. 우리 집은 항상 열려 있어. 태권도 관장님은 마테오에게 특별히 만든 도복을 선물하셨어요. 등에는 태오라는 한글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죠. 평택에서도 태권도 계속해. 넌 훌륭한 무도인이 될 거야. 소피아의 댄스팀 친구들은 손편지와 함께 BTS 앨범을 선물했고 루나의 어린이집에서는 졸업 앨범을 특별 제작해 주었어요. 평택은 부산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어요.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한 국제도시였고 다문화 가정이 많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한국 생활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옆집 박정희 씨 가족이 떡을 들고 찾아왔어요. 이사 오셨네요. 평택에 오신 걸 환영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박 씨네 아들 준호는 마테오와 동갑이었고 둘은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준호가 마테오에게 평택의 명소들을 소개해 주었죠. 여기 평택호가 정말 예뻐. 그리고 송탄 부대찌개 거리도 유명해. 우리 같이 자전거 타러 갈래? 평택에 정착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를 코리안 어메리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소피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흥분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자기소개할 때 I'm 코리안 어메리칸이라고 했더니 다들 멋있대요. 한국 문화도 알고 미국 문화도 아는 게 특별하대요. 마테오도 새로운 태권도장에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관장님이 제가 부산에서 배운 품새가 정통이래요. 그리고 영어로 외국인 수련생들 도와주니까 좋아하세요. 저는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같아요. 8살이 된 루나는 더욱 놀라웠어요. 완벽한 이중언어 구사자가 된 그녀는 한국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갑자기 영어로 전환하며 우리와 대화하곤 했죠. 브라이언의 새 프로젝트는 더욱 흥미진진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과의 협업이 본격화되면서 그는 한국 기업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오늘 삼성 엔지니어들과 회식했는데 소주 폭탄이라는 걸 배웠어. 처음엔 이상했는데 다 같이 원샷 하니까 팀워크가 생기더라. 그리고 2차로 노래방 갔는데 한국인들 노래 정말 잘해. 어느 날 브라이언이 집에 와서 신나게 말했어요. 멜라니, 믿기지 않겠지만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한국어로 했어.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임원들이 박수를 쳐주더라. 브라이언 씨는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요. 라고 했어. 2021년 여름 우리는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성산일출봉에서 해돋이를 보며 소피아가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는 운이 좋은 거예요. 두 개의 멋진 문화를 모두 가질 수 있잖아요. 한라산을 등반하며 마테오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산을 정복하고 싶어요. 백두대간 종주도 하고 싶어요. 제주 해녀박물관에서 루나가 물었어요. 해녀 할머니들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해 가을 브라이언의 연장 복무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의 김진수 상무가 브라이언을 만나고 싶다고 한 거예요. 판교 본사의 현대적인 건물에서 만난 김 상무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브라이언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으신가요? 글로벌 사이버 보안 팀장 자리예요. 당신처럼 한미 양국 시스템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연봉은 미국 실리콘밸리 수준으로 맞춰드리고 주택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의료보험까지 모두 제공하겠습니다. 브라이언은 충격을 받았어요. 전역 후 한국 기업에서 일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이건 정말 예상 못한 제안이네요. 가족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브라이언은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멜라니, 이게 맞는 걸까? 우리가 정말 한국에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우리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피자를 시켜 먹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해. 우리 어떻게 할까? 한국에 남을까? 아니면 미국으로 돌아갈까? 15살이 된 소피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이제 막 한국어도 잘하게 됐고 K-팝 댄스팀도 전국 대회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미국보다 한국이 더 안전해요. 학교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총기 사고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국의 학교 총기 사건은 우리 모두의 아픈 현실이었죠. 12살 마테오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이 좋아요. 여기서는 밤늦게 학원 다녀도 안전하고 대중교통도 편리해요. 그리고 태권도 3단까지 따고 싶어요. 관장님이 저한테 소질 있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한국 국가대표 될 수도 있대요. 8살 누나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집은 여기예요. 한국이 우리 집이에요.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어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이 더 많아요. 저도 제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나도 이제 한국이 더 편해.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고 치안도 좋고 교육열도 높고 무엇보다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이웃들이 있잖아. 미국에서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느껴본 적이 없어. 브라이언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우리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는 걸. 한국이 우리의 새로운 집이 된 거야. 그 순간 루나가 외쳤어요. 그럼 우리 진짜 한국 사람 되는 거예요? 여권도 한국 거 받는 거예요? 그 말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귀화. 그것은 단순히 비자를 연장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결정이었어요. 다음 날 브라이언은 김 상무에게 전화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한국에 영구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1월 브라이언은 전역과 동시에 삼성전자에 입사했습니다. E7 비자를 받았고 우리 가족도 동반 비자를 받았어요. 처음으로 군인 가족이 아닌 일반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살게 된 거죠. 평택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송탄역 근처의 신축 아파트였는데 기지 밖에서 사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이웃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위층에 사는 최할머니는 우리를 손주처럼 대해주셨어요. 어머, 외국분들이네. 근데 애들이 한국말을 더 잘하네. 우리 집 놀러와. 할머니가 호떡 만들어줄게. 귀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한 건 2022년 여름이었어요. 법무부 홈페이지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5년 이상 합법 체류, 생계 유지 능력, 한국어 능력, 한국 사회 이해도. 우리는 2018년부터 있었으니 자격이 되네. 하지만 귀화 시험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사는 방대했습니다. 단군 할아버지부터 현대사까지 5,000년을 공부해야 한다고. 우리는 가족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존슨 가족 한국인 되기 대작전. 매일 저녁 식사 후 거실에 모여 한국사 책을 읽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백성을 위해서였구나.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읽으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도 없었겠네요.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준비도 병행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했어요. 주말마다 역사 유적지를 탐방했습니다. 경주, 부여, 공주, 수원, 화성, 남한산성. 교과서에서만 보던 곳들을 직접 방문하니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독립기념관에서는 온 가족이 숙연해졌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보며 소피아가 울먹였어요. 엄마,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독립을 위해 싸웠네요. 존경스러워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금관을 보며 마테오가 감탄했습니다. 1500년 전에 이런 걸 만들었다니. 한국의 기술력은 옛날부터 대단했네요. 2023년 봄 드디어 귀화 신청 자격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토픽 시험을 준비했어요. 시험 한 달 전 김영숙 아주머니가 부산에서 평택까지 찾아오셨어요. 애기 엄마 시험 준비한다고 들었어. 이거 부적이야. 시험 잘 보라고 절에서 받아왔어. 동네 이웃들도 응원해 주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한국사 요약 노트를 만들어 주었고 최 할머니는 시험 전날 찹쌀떡을 해주셨어요. 떡 먹고 시험에 착 붙어라. 토픽 시험 당일 온 가족이 함께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수험생들이 우리를 보고 놀랐어요. 온 가족이 다 같이 시험 보는 거예요? 대단하세요. 시험 감독관도 격려해 주셨습니다. 한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시험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브라이언과 저는 4급, 소피아는 6급, 마테오는 5급, 루나도 3급을 받았습니다. 한국사 시험도 무사히 통과했어요. 특히 조선시대 과거제도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모두 미소를 지었죠. 경복궁 탐방 때 가이드가 설명해준 내용이었거든요. 2023년 가을 드디어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법무부 면접장에서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을 때 한 직원분이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한국을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더 감사하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으신가요? 준비한 답변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18년 부산에 처음 왔을 때는 2년만 버티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저희를 품어주었습니다. 김영숙 아주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이웃들이 가족처럼 대해주었어요. 팬데믹 때는 외국인인 저희도 차별 없이 보호받았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한국어로 꿈을 꾸고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태권도 정신을 배우고 K-팝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한글의 아름다움을 압니다. 한국은 5,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나라의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기여하고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선택한 고향입니다. 면접관의 눈가가 촉촉해진 것 같았어요. 브라이언의 면접도 인상적이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IT 강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미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며 한국의 사이버 보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저도 그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면접은 더욱 특별했어요. 소피아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대사가 되고 싶어요. K-팝, K-드라마, K-푸드.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저도 그 일부가 되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싶습니다. 마테오는 당당하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이제 저는 이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 국가대표가 되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10살 누나는 면접관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 자랐어요. 한국이 제 진짜 집이에요. 그냥 종이만 바꾸면 돼요. 2024년 2월 어느 날 기다리던 전화가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귀화 심사를 통과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귀화 증서 수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아파트 놀이터에 현수막을 걸었는데 존슨 가족 아니고 이제 박씨 가족. 축하해요. 라고 적혀 있었죠. 김영숙 아주머니도 부산에서 올라오셨어요. 아이고, 내 딸이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됐네. 너무 자랑스러워. 귀화 증서 수여식 날 우리는 한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소피아는 분홍 저고리에 하늘색 치마, 마테오는 하늘색 두루마기, 루나는 색동 저고리를 입었어요. 브라이언과 저도 맞춤 한복을 입었죠. 법무부 장관님이 귀화 증서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당당한 구성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함께 이어가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그 순간 7년 전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추위와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 되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정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박브라이언, 저는 박민경, 소피아는 박소피아, 마테오는 박테오, 루나는 박루나. 성을 박씨로 정한 건 우리를 처음 도와준 박정희 씨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어요. 2024년 4월 귀화 후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투표소로 가는 길 온 가족이 태극기를 들고 갔어요. 투표용지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책임이었어요. 우리가 선택한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짊어져야 할 신성한 책임. 투표를 마치고 나오며 받은 스티커를 자랑스럽게 붙이고 온 가족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소피아가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 가족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첫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고 이 선택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게시물에 수만 개의 좋아요와 환영 댓글이 달렸습니다. 2024년 여름 우리는 귀화 후 처음으로 한국 여권을 들고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한국 여권을 보여주는 순간 직원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그리고 어서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올 곳은 한국이니까요. 플로리다의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우시며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너희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한국이 너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니 나도 고맙구나. 3주간의 미국 방문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제 미국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김치를 찾았고 한국 라면이 그립다고 했어요. 마테오는 새벽에 일어나 태권도 품새를 연습했고 소피아는 한국 친구들과 카톡을 하느라 바빴죠. 미국 친구들이 물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좋아? 루나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인터넷도 빠르고 의료보험도 좋고 교육도 최고예요. 그리고 김치 정말 맛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기내식으로 비빔밥이 나왔을 때 온 가족이 환호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음식이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브라이언이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아, 집 냄새다. 2025년 새해 첫날 우리는 평택호에서 해돋이를 봤습니다. 붉은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순간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올해 고3이에요. 이대나 연대 실용음악과 가고 싶어요. 한국에서 꿈을 이루고 싶어요. 마테오도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체육고 가서 태권도 국가대표 되고 싶어요. 2028 LA 올림픽에 태극마크 달고 나가는 게 꿈이에요. 11살이 된 루나는 더 큰 꿈을 품었습니다. 저는 커서 한국 대통령 되고 싶어요. 귀화한 사람도 대통령 될 수 있죠? 모두가 웃었지만 불가능한 꿈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니까요. 브라이언은 이제 삼성전자의 핵심 임원이 되었습니다. 한미 사이버 보안 협력의 최전선에서 일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죠. 저는 평택국제병원에서 의료통역 코디네이터로 일하게 되었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귀화준비반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새로 부산에서 평택으로 온 미군 가족을 만났어요. 불안해하는 그들을 보며 7년 전 우리 모습이 떠올랐죠. 걱정 마세요. 한국은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줄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이곳이 집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들에게 김영숙 아주머니가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걸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태어난 곳은 선택할 수 없었지만 살아갈 곳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예요.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 민주주의를 평화롭게 쟁취한 나라, 문화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 있는 나라예요. 이곳은 우리가 선택한 고향입니다. 창밖을 보니 평택의 겨울 풍경이 평화롭게 펼쳐집니다. 이제는 한국의 사계절이 자연스럽습니다. 봄의 벚꽃, 여름의 장미,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 김치 없는 밥상은 상상할 수 없고 빨리빨리 문화도 몸에 배었어요. 최근에는 동네 통장님이 찾아오셨어요. 박민경 씨, 우리 동 반상회장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외국인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민경 씨처럼 양쪽 문화를 다 아는 분이 다리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동네 반상회장이 되다니. 7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지난주에는 루나의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의 날 행사가 있었어요. 루나가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미국에서 왔지만 이제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멋진 나라예요. 저는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가진 특별한 한국인이에요. 선생님과 학부모들의 박수를 받으며 루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는 브라이언이 회사에서 큰 상을 받았어요. 글로벌 혁신상이었는데 한미 협력 프로젝트로 사이버 보안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시상식에서 브라이언이 한국어로 수상소감을 말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나라에 할 수 있다는 정신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직원들의 기립박수를 받는 남편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특별한 한국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2025년 한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매일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팝이 빌보드를 석권하고 K-드라마가 넷플릭스를 장악하고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K-뷰티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그 일부가 되었습니다. K-패밀리라고 할까요? 며칠 전 평택시청에서 올해의 모범 귀화 가족상을 받았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상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박민경 씨 가족은 진정한 한국인의 표본입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사회에 기여하며 다문화 사회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상패를 받고 돌아오는 길 평택역 광장을 지나는데 대형 전광판에 우리 가족 사진이 떴어요. 평택의 자랑 박민경 가족 우리가 선택한 고향 평택. 순간 온 가족이 멈춰 서서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루나가 소리쳤어요. 엄마, 우리가 TV에 나왔어요. 우리 유명인이에요. 마테오가 덧붙였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그냥 평범한 한국인이야. 특별하지만 평범한.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조금 특별한 평범한 한국인이야. 브라이언이 우리를 모두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지만 한국은 우리가 선택한 삶의 터전이자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우리의 집이니까요. 우리가 선택한 고향이니까요.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 만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